이 내용은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의학적 조언이나 치료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있거나 치료 중이시라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치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정차를 섭취하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여 안전성과 적절성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은 민망하면서도 많은 분이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화장실 때문에 푹 자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 계시죠? 분명 방금 소변을 봤는데 돌아서면 또 찝찝하고 다시 돌아서면 또 찔끔찔끔. 그놈의 잔뇨감 때문에 잠 못 이룬 밤이 한두 번이 아닌 분도 계실 겁니다. 저 또한 밤잠이 잔뇨감으로 인해 깊은 숙면을 방해하고 수면 중 중간에 한두 번 꼭 깨어 화장실을 가야 하는 불편함과 피로감,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려니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매체를 통해 제가 겪는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검사를 할 때 이상한 검사를 많이 시킨다는 얘기를 들어 병원 방문이 힘들었습니다만 증상은 점차 심해지고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증상을 설명드리자면 2시간의 평균 소변 횟수가 두세 번 정도, 취침 전에는 오늘은 꼭 푹 자야지 하는 심리적 압박 때문인지 몰라도 소변을 두세 번 정도 보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다고 푹 자지도 못하죠. 중간중간 깨어 또 화장실을 다녀와야 하니까. 화장실 가는 횟수도 횟수지만 소변량도 형편없었죠. 40cc에서 60cc 정도. 시간으로는 대략 3초 정도. 이런 증상 다 경험하다 결국 병원을 내원하여 하자는 검사는 다 받고 2가지 검사만 미루다 몇 일 후에 그것까지 검사를 받고 예상대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게 됐죠. 미룬 이유는 기회가 되면 다음 영상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의사 선생님은 제게 프로조 신정 2mg 그리고 두타엘정 0.5mg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약은 혈압약처럼 매일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음주를 하셨어도 드셔야 하고, 이 약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을 지연시키고 완화하는 약이지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이렇게나 발전했는데 아직도 완치하는 약이 없다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매일 밤 꾸준히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은 첫날 밤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취침 1시간 전쯤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에 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잔뇨감 없이 소변을 시원하게 봤습니다. 매회 찔끔찔끔 보다가 갑자기 우렁찬 소리와 함께 대략 170cc 이상의 량을 본 듯합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아주 푹 잘 수 있었고 드디어 해결되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평소 2시간에 2, 3회 소변 보는 횟수도 2시간에서 3시간에 1회 정도로 회당 소변량도 120cc에서 200cc까지. 밤잠 잘 때도 꼭 수면 중 1, 2회 깨어 소변 보러 갔었는데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잠이 들면 아침 7시 30분쯤 깨어 화장실을 가니 처방약 효과는 대단한 것이었죠. 제가 처방받은 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조 신정은 전립선과 요도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잔뇨감 완화에 효과적이죠. 고혈압 치료에도 사용되는 약이라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 취침 전에 복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 다른 혈압약과 병용 시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의사 지시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두타엘정은 2가지 성분이 복합된 약입니다. 두타스테리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되는 것을 막아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탐술로신, 전립선과 방광경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소변기를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
두타스테리드는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될 수 있으므로 임신했거나 가임기의 여성, 그리고 소아는 이 약을 만지거나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 태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의 성분이 혈액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약을 복용하는 기간과 중단 후 일정 기간 동안은 헌혈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약 모두 근본적인 원인인 전립선 비대를 억제하고 동시에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전립선 비대를 억제하는 것은 못 느끼겠고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돕는 것을 100%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6개월 정도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취침 중 화장실 가는 일도 없었고 숙면을 취하니 낮에 피로감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소변 횟수가 다시 조금 늘어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처음 약효를 느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약을 먹기 전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마시던 차를 보게 됐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차야? 아, 이거 우술차라고 허리랑 관절에 좋대. 아내는 허리와 오른쪽 고관절에 아주 가끔씩 통증을 느끼고 있던 터라 병원에서 MRI를 찍어봤는데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우술차?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바로 우술의 효능을 찾아봤습니다. 동의보감이나 본초 강목 같은 옛 의서에도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래된 약재더군요. 알아보니 우술에는 사포닌, 베타시토스테롤, 액디손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이뇨작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배뇨 장애인 만큼 우술이 이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한번 마셔봤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입안 가득 흙냄새가 퍼지는 뭐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맛이었거든요. 옥수수 껍데기 삶은 물맛 정도 플러스 진흙 한 스푼 얹은 맛이랄까요? 솔직히 맛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래도 효능을 생각하며 하루 두세 잔 꾸준히 마셔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처방약과 함께 말이죠. 저는 현재 처방약과 함께 우술차를 꾸준히 마신 지 40여일 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흙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정말 꾸준히 마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배뇨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몇 번은 참고 마셨는데 아무래도 이 맛으로는 장기 복용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습니다. 홍삼도 가미해보고 볶은 보리와 옥수수도 가미해보았습니다. 볶은 옥수수가 신의 한 수였어요. 옥수수의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우술차의 흙맛을 완전히 가려주면서 마치 구수한 옥수수차를 마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저는 우술, 홍삼, 볶은 보리와 옥수수를 섞은 우술차를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거부감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저만의 황금 비율을 찾아냈죠. 오늘은 제 솔직한 경험담을 나눠봤는데요. 이 영상은 의학적인 조언이 아니라는 점, 제가 겪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니 혹시라도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정차를 복용하기 전에도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꾸준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뇨기과에서 제가 실제 받았던 전립선 비대증 검사 여러 항목들,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 소변 검사, PSA 혈액 검사, 요속 검사, 잔류량 측정 검사, 경직장 초음파 검사, 직장 수지 검사 등의 설명과 우술차를 마시고 변화된 느낀 점들 위주로 설명드려 볼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하여.